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오늘은 유치권 제2강을 해보겠습니다. 제2강은 이제 전번에 이제 유치권에 개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린 거 좀 있습니다. 이제 유치권은 채권 플러스 점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책 유치권 이제 그 책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글이든 뭐 다음이든 치시면 제 책이 나옵니다. 유치권 소송 실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으로 제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기본이 끝나면 이제 심화 과정으로 이제 할 거고요. 이거 제가 쓴 책입니다. 요거인데 요거는 이제 교보문고에 가시면은 58,500원에 포인트를 줍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각기마다 이제 서점마다 이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이제 이렇게 주는 데가 있고요. 또 뭐 다른 데는 또 뭐 책값을 싸게 하고 포인트를 적게 준다든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도서 정가제라는 법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벗어나지 않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서점만 싸게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책값을 할인해 주지 않는 대신 포인트를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 뭐 포인터들 이제 많이 주면 책값을 할인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랄까 법을 지켜서 팔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교보문고는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먼저 58,500원에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포인트 주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요런 거는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경매 강의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모든 물건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 강의할 때는 항상 이게 경매에 이제 채널을 열어갖고요. 정보를 보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없으면은 유치권은 상당히 이게 힘들거든요. 강의하기가. 그래서 이제 유료 사이트는 아무거나 가입을 하신 다음에 하시고, 만약에 스피드 옥션을 이제 만약에 처음 가입하신 분이 있으시면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1개월 무료 쿠폰을 넣어 드릴게요. 저한테 스피드 옥션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면 1개월 무료 쿠폰을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꼭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차례는 이제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무엇이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일본 민법을 조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일본 민법은 우리나라의 유치권 이제 민법 책보다 좀 쉽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을 공부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이제 용어도 일본하고 많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유치권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의 번역본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번역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일본 민법 제 295조 그래서 302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일본은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물건과의 결련성을 말합니다. 결련성. 그럼 무슨 말이냐? 결련한. 그건 이제 다른 말로 안 하고 관련한. 예를 들어서 빌라를 만약에 이제 수리를 했어요. 빌라에 뭐 물이 새거나 뭐 파이프를 교체하고 막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빌라에 생긴 채권만 가지고 그 빌라에 유치권을 주장해야지 다른 빌라, 옆에 있는 빌라를 수리하고서 또 다른 곳에 점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 물건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그 물건에 점유를 해야지만 적법한 유치권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채권의 변제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그 공사대금을 이제 오늘 받는다.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이 5월 22일까지다. 2019년 5월 22일까지인데 못 받았다. 근데 오늘 23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못 받았을 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오늘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내가 채권을 어제 날짜로 이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그래서 그 변제 날짜가 지나야 됩니다. 변제 날짜가. 안 그러면은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제 날짜가 이제 앞으로 한 달이 남았는데 미리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변제기에 딱 맞아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미리 이제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는 뭐라 그럽니까? 그 유치권이 안 될 뿐더러 나중에는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권리는 뭐냐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유치권자의 권리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제320조고요. 1번은 295조 1항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유치권을 본다 그랬을 때는 항상 법전을 옆에다 두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누르셔서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은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민법을 치시면 됩니다. 민법을 치시면 이제 법령이 나옵니다. 법령이 나오죠. 여기에서 유치권은 320조입니다. 320을 치시면 됩니다. 그럼 유치권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유치권은 똑같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렇게 나오죠. 볼까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죠? 유치할 권리가 있는 거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아닙니다.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전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불법행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권도 불법행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를 승낙도 안 받고 무단으로 들어왔어요. 아니면 변제기에 이른 채권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물건에 관련된 채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 점유를 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치권이 안 되는 겁니다. 유치권이. 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명도 대상자가 됩니다. 뭔지 알죠? 유치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유치권자의 권리는 이제 점유할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제 그게 불법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시작된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한다. 아까 똑같죠. 320조랑요. 우리나라 민법하고 이거 일본 민법 295조 1항 2항인데 아까 우리 그 나라 민법 320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뭘 뜻하느냐? 유치권은 불법행위로는 점유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민법상의 그 유치권자의 의무와 사용 승낙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무가 뭐고, 그 다음에 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그죠? 그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법조항이 있어요. 이게. 한번 볼까요? 자, 유치권자의 의무와 사용 승낙.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그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뭡니까? 성관주의. 그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유치권은 성관주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집을 졌어요. 그 건축주가 이제 땅 주인이 집을 져달라고 집을 졌는데 그 집주인이 이제 공사대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들어가서 유치권 행사를 하겠죠. 왜냐면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2019년 5월 22일까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줬어요. 그럼 23일날 들어갈까지 유치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건축주의 승낙 없이 막 거기 있는 물건을 막 사용해요. 근데 내 집처럼 막 쓰고 막 거기다가 이제 또 임대를 줘요. 승낙도 없이 임대를 주고 또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공사업자한테 맡겨서 그걸 막 돈으로 막 채용하고 막 이럽니다. 이러면은 유치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런 뜻입니다. 위법하다. 그거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 제한적으로 쓰는 행위는 인정된다. 그게 이제 민법에 나오죠. 근데 일본에서는 298조 2항이 나옵니다. 일본 민법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일본 민법이랑 우리나라 민법이랑 좀 대조해 가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유치권을 이렇게 너무 용어들이 어려워서 일본 민법을 좀 보시면 조금 더 풀이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민법을 보시고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자가 전 2항에 위반했을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채무자는 건축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맡긴 사람이 땅 주인의 허락 없이 막 써요. 임대하고 사용하고 담보로 막 해서 남한테 돈을 빌리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건축주는 네가 이거 위에 법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본 민법 298조 2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겠다. 그래갖고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요. 그럼 유치권이 소멸됩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법조항이 있더라도 재판은 받아야 됩니다. 재판은 그냥은 안 되고요.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이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령이 있잖아요. 이 법령이 있으면 이 법령대로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뭐가 있냐?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법령이 있어요. 이게 그 점유가 불법행위인 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유치권이 없는 거잖아요. 유치 부존재 할 때에는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해서서 확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알고만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민법하고 똑같은 게 또 있죠. 여기 보시면은, 성관주의 의무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성관주의 의무 나오죠. 유치권자의 성관주의 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점유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유치권자의 성관 의무 이렇게 나오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다. 유치권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재판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재판을 걸 수 있다. 그죠? 재판을 걸어서 판결을 받으셔서 확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유치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법령이 이렇게 있더라도요. 이게. 이건 그냥 법령이 있더라도 실제로 재판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디다 쓰냐.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확보가 되면 부동산 인도명령 때 쓰시던지 아니면 명도소송 때 쓰시던지 아니면 토지 인도소송 때에 위 조항을 인용하여서 소장을 작성하시면 상당한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이길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강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의 제한 및 소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민법상의 유치권의 제한 및 소멸입니다. 유치권의 제한 사유는 무엇이냐? 일본 민법이나 우리나라 민법 거의 비슷합니다. 물건과 관련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을 무할 수 없다, 유치할 수 없다. 뭔지 알죠? 유치. 내가 바꾸서 점유하며 관리할 수 없다. 그거는 일본 민법 295조 1항에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유가 불법 행위로 취득한 것일 때에는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없다. 일본 민법 295조 2항에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점유가 불법 행위로 취득할 때에는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없다. 봐보세요. 점유가 불법 행위로 취득할 때에는 그 물건을 뭐 할 수 없다? 유치할 수 없다. 295조 2항입니다. 일본 민법. 그다음에 유치권자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그거는 일본 민법 298조 2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물을 손괴, 그러니까는 파손하는 거잖아요. 손괴 아니면 뭐 깨트리거나 아니면 뭐 벽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뭐 파손하거나 뭐 이럴 때 손괴했을 때 파손했을 때는 건축을 맡긴 사람은 유치권 소멸 청구와 동시에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라는 게 이렇게 갖는다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하는 건 뭐냐면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같이 제기한다. 동시에 병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는데 그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된다? 재판을 청구해야 된다. 그리고 확정을 받아서 유치권자한테 물어내게 해야 된다. 유치권자가 안 물어주면 강제집행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있습니다. 소멸사유는 뭐냐? 이렇게 있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주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뭐 돈을 안 받겠다. 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이자를 달라. 막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는 거, 공탁을.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한다. 공탁이라는 뜻이죠. 공탁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내가 그 공탁을 했으니까 그 건축비에 대해서 공탁을 했으니까 이제 유치권이 없다라고 확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그 유치권에 관련한 채권, 공사비 채권을 그 관할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하고 나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은 제기하면은 내가 이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유치권에 대해서 이제 그 소멸 청구나 아니면 부존재 소송에서 이기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유치권자를 강제 집행해서 내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확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확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확정을 받아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명도소에서 가집행 선고부를 받으셔서
유치권자가 항소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먼저 그 강제 입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할 때는 또 다른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